이전부터 계속 MRI를 찍고 싶었다. 손목이 아픈데 엑스레이와 초음파 검사로는 내 손목의 상태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임시 방편으로 수염제와 보존적 치료만 하고 있다. 요가의 길로 접어든 나로서 손목은 굉장히 중요하다. 많은 요가 동작들이 손목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요가를 해가면서 더 아파지는 손목을 바라보고 정확히 어느 부위가 어떤 이유로 아픈지 모른 까닭에 걱정을 많이 했다. 혹시 회복되지 않는 손목의 질환이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많이 생겼었다. 손목 통증에 대해 많이 검색해보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뒷괴르뱅 증후군 혹은 삼각연골 복합체는 손상되면 치유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그 내용을 보니 괜히 겁이 생기기도 하고 혹시 내가 좋아하는 요가를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우울한 나날을 보냈었다. 잠도 설치고 여러 불안한 꿈을 꿀 정도였다. 사실 MRI를 요청해서 바로 찍고 확인했으면 됐는데 저번 달에 지출이 많아서 MRI를 찍을 여유가 없었다. 월급을 받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간다. 의사와 상담을 한다. 복용 치료는 효과가 없다고. 혹시 MRI를 하면 안 되겠느냐고. 수부 전문의인 의사는 MRI 검사를 하고 다시 보자고 한다. 이 병원엔 MRI 촬영 기계가 없으니 영상의학과에 의뢰하여 그곳 병원으로 간다. 영상의학과 병원 차량이 오는 동안 밀린 점심을 먹고 기다린다. 보지 못했던 은행 일들도 본다. 시간이 참 잘 간다. 다시 정형외과에 도착하고 영상의학과 실장님 차량에 탑승하여 MRI를 찍으러 간다. 결혼 생활의 단점과 장점. 영상의학과 병원으로 가면서 실장님과 여러 이야기를 했다. 그냥 가만히 타고만 있으면 재미가 없고 삭막한 분위기라 말을 걸어봤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퉁명스럽고 묵뚝뚝한데 이분은 굉장히 친절하고 마음에 여유가 있어 보인다. 여러 이야기 중에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결혼을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결혼하면 좋아요.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멀어진 나지만 그래도 결혼을 하면 어떨지는 궁금하다. 내가 바라보는 결혼은 집착과 스트레스의 이미지이다. 결혼이요? 에휴, 한숨이 나온다. 한숨 속에 수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힘들다는 뜻이겠지. 어떤 게 힘든가요? 경제적 삶이 힘들 거라는 예상을 해본다. 술을 마음대로 못 먹는 게 힘들어요. 11시만 넘으면 전화가 오죠. 아, 집착의 삶이로군. 결혼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생활에 간섭을 받게 된다. 환자분은 결혼을 하셨나요? 최대한 늦게 결혼하세요. 결혼을 하신 분들은 결혼을 최대한 늦게 하라고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왜 그럴까? 결혼을 하게 되면 손해보는 일이 생기는 것일까? 손해본다면 뭘 손해본다는 것일까? 병원 실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술을 좋아하는데 술을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11시만 되면 집에 가야 해요. 좋아하는 분야가 있는데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다.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불화를 피하기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나의 자유는 제한된다. 즉, 자신만의 원하는 일을 하려면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결혼하면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좋은 점이 있어서 지금의 상황을 계속하겠지. 그림자가 있으면 빛이 있는 법. 결혼의 긍정적인 측면을 알아본다. 하지만 선뜻 대답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진지해지는 분위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안 좋은 면만 봐서 평소에 좋은 면을 생각지 못했던 것일까? 아, 글쎄요. 맞아요. 결혼을 하게 되니 안정적이게 되네요. 집에 가면 내 편이 있죠. 맞아요. 돈을 모으게 되는 것 같아요. 총각 시절엔 돈은 벌면 다 썼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 돈이 모이는 것 같아요. 안정적이라, 돈을 모은다라, 어른이 되는 것일까? 아니면 경제적 생활의 안정성을 얻는 것일까? 답은 해봐야 알 것 같다. 영상의학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금세 영상의학과 병원에 도착한다. 의뢰서를 건네고 기다려본다. 접수하는 간호사분이 굉장히 친절하다. 여기 병원 맞나 싶다. 이렇게 친절한 접수원이 있다니. 5분쯤 기다렸나 바로 MRI실로 들어간다. 드디어 MRI를 찍는다. 짐을 락하에 놓고 간편하게 웃옷을 벗어놓는다. 자, 어디 부위가 아프시다고 했죠? 왜 아프셨죠? 얼마나 아프셨죠? 기본적인 것들을 물어본다. 아, 오래전부터 오른쪽 손목이 안 좋았어요. 벤치프레스를 무리하게 하다가 꺾였고요. 5년간 치료하지 않고 냅뒀다가 이번에 요가를 수련하게 되면서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속 물질이나 전자기기는 가지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임플란트를 했는데 괜찮겠죠? 혹시나 임플란트 금속물이 문제를 일으킬까 싶다. 임플란트는 괜찮아요. 이쁜 간호사의 미소와 함께 기계실로 들어간다.
MRI 검사. MRI는 자기 공명 장치라고 한다. Magnetic Resonance Imaging. 강한 전력으로 자기장을 발생시켜 우리 세포 속의 수소액을 진동시킨다. 수소액이 진동하면서 나오는 전파를 감지하여 영상화하는 장치이다. MRI는 강한 전류와 함께 자기장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MRI 근처에서 전자기기는 고장을 일으키기 쉽다. MRI 촬영할 때는 반드시 금속 물질과 전자기기를 휴대하면 안 된다. MRI 촬영할 때 성능 또한 중요하다. 1.5 테슬라. 테슬라는 자기력의 단위입니다. 이상의 기계로 촬영해야 정밀하게 촬영할 수 있다. MRI 기계는 일반적으로 1에서 3 테슬라라고 한다. 꼭 영상의학과에 가서 몇 테슬라 기계인지 물어보고 1.5 테슬라 이상의 병원에서 촬영하도록 하자. MRI 장치 근처에 가니 쿵쿵 소리가 난다. 클럽의 비트 소리처럼 일정한 박자에 쿵쿵 소리가 물려온다. 언뜻 우주 실험실에 온 느낌이다. 뿅뿅 소리 같기도 하기 때문이다. 나의 심장도 비트 소리에 반응한다. 설레어진다. 검사하는 손에 무언가를 감싸고 슈퍼맨 자세로 동굴로 들어간다. 친절하게도 물리치료사가 귀에 헤드셋을 끼워준다. 양 20분간 검사하는데 심심하지 말라고 씌워준단다. 검사가 시작된다. 비트 소리와 함께 윙 하는 MRI 소리, 헤드셋의 노래 소리는 들렸다 싶더니 그 소음 속에 파묻혀 사라진다.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 쿵쿵대는 비트 소리와 우웅거리는 기계 소리가 노래가 되어 시간을 흘려버렸다. 음악 감상을 마치고 사진 한 장을 찍는다. 폰이 망가지니 밖에서 찍으란다. 병원 소파에서 10분 정도 기다렸나 영상의학과 보고서가 나오고 다른 실장님이 정형외과로 데려다준다. 영상의학과 보고서를 읽으면서 차를 탄다. 영상의학과 보고서에는 손목에 어떠한 이상이 없단다. 다만 손목에 다량의 관절액이 유출되었다는 사실만 나타날 뿐이다. 안심이다.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면 치유될 수 있을 것 같다. 몇 번이고 읽어본다. 호감형 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보고서에만 집중을 해서일까?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았다. 병원에 거의 도착해서 가방이 없다는 게 느껴진다. 죄송하지만 가방을 좀 놓고 온 것 같아요. 거의 다 도착해서 이런 말을 하기가 미안하다. 이 사람도 나를 데려다주고 다른 일이 있을 텐데. 아닙니다. 괜찮아요. 도착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낫죠. 다시 갑시다. 이 병원은 정말 호감이다. 모든 직원이 친절하다. 어째서 이렇게 친절할까? 의뢰 병원이면 퉁명스럽기 마련인데. 돌아가는 길에 물어본다. 이 병원은 모든 직원들이 친절한 것 같아요. 실장님도 굉장히 친절하고 알까 델타 준 실장님도 친절하고 카운터 직원님도 친절하고 물리치료사님들도 다 친절하네요. 일반적으로 병원은 불친절한데 말이죠. 저희 직원들은 좋은 사람이 많아요. 아까 델타 준 실장님 있으시죠? 그분도 좋으시고 물리치료사님도 되게 좋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일하시기 좋겠어요. 진단 및 치료. 기분 좋게 MRI를 찍고 병원에 갔다 온다. 가방을 찾고 다시 정형외과에 간다. 저녁 5시쯤 되었을까? 원래 내 진료를 보았던 원장님은 퇴근을 하셨고 다른 의사님이 진찰해 주신단다. 이곳 병원장님이 봐주신단다. 그래 병원장님은 원칙적이고 딱딱하고 불친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얼마나 병원에 불친절에 당해봤으면 이럴까. 의사님 들어오세요. 네. 병원장님에게 진찰을 받는다. 생각보다 인상이 착하시다. MRI 영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웬걸 굉장히 친절하시고 원리적으로 설명해 주신다. MRI 소견상 특별하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다만 관절액이 보통보다 많이 나왔네요. 염증도 좀 있고요. 이전에 소염제 치료로 효과를 못 봤으니 주사를 한번 놓죠. 스테로이드 한 방 놔드릴게요. 일단 밖에서 기다리세요. 관절 사이에 주사해야 하니 초음파로 보면서 주사할게요.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얼른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검색해본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코르티코이드 성분이다. 스테로이드는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다. 인간에겐 두 가지 스테로이드가 나오는데 하나는 성호르몬, 두 번째는 부신피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이다.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스테로이드는 부신피질 호르몬인 코르티코이드이다. 코르티코이드는 우리가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다. 우리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거나 위험 상황에 처하면 그 상황에서 기능하려고 뿜어져 나온다. 방어 기제로 나오는 호르몬이다. 그 호르몬은 단백질과 지방을 포도당으로 바꿔주고 염증 작용을 없애준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싸울 때 권투를 한다고 치자 많이 나오는 호르몬이다. 극한 상황 속에서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여 빠르게 에너지, 포도당으로 만들어주고 염증 작용을 멈추어 통증을 없게 만들어준다. 염증 작용은 사실 우리 몸의 방어 기제인데
상처 부위에 생긴 면역작용이다. 이 염증 자극을 안 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스테로이드, 즉 코르티코이드인 것이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염증 자극에 빠르고 탁월한 효능을 가진다. 주사를 맞고 하루 안에 염증이 다 내려간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스테로이드는 염증을 내려주긴 하지만 세균 감염에 취약한 면모를 보인다. 즉 근원적인 치료가 아니고 염증만 제거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손목뿐 아니라 관절 염증은 스테로이드가 직방이다. 왜냐하면 손목은 세균의 감염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손목 내부 속은 밀폐되어 있어서 세균이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렇다고 자주 주사하면 안 된다. 스테로이드를 많이 주사하면 호르몬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손에 마취 주사를 맞고 초음파로 손목을 이리저리 살펴보시면서 신중하게 주사를 놓으신다. 마취 때문에 손목이 얼얼한 상태이다. 다음 주에 또 볼까요? 예약을 잡죠. 네, 다음 주에 또 볼게요.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온다.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자. 나오는 길에 마음이 평온해짐을 느낀다. 며칠 동안 손목 통증의 원인을 몰라서 이리저리 괴로웠던 점을 생각하면 정말이지 지옥이 있다면 여길까 싶을 정도이다.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자. 정신건강에 좋다.